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가서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두 국가의 실제 투자율의 비율을 솔로우 모형에 이렇게 집어넣어 봤더니 1.1. 무슨 뜻이냐면 US의 1인당 GDP보다 차이나의 1인당 GDP가 1.1배 더 높다. 당연히 차이나의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아야겠죠. 왜냐하면 두 국가의 생산성이 동일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투자율이 높은 나라가 반드시 1인당 GDP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솔로우 성장 모형이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데이터는 0.25잖아요. 실제 데이터는 차이나의 소득 수준은 US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솔로우 성장 모형은 투자율이 높은 나라가 1인당 GDP가 높아야 되는 그런 모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솔로우 성장 모형이 틀린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가정을 여기에 도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국가의 생산성 수준이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차이를 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두 국가의 소득 격차를 비교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엑서사이즈를 하고 있는 거냐면 두 국가의 생산성 차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산 모형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생산 모형에서 제가 뭐 슬라이드를 다시 꺼내지는 않을 텐데요. 생산 모형에서 차이나는 이렇게 밑에 있고 생산 함수가 US 이런 국가는 그 생산 함수가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 봐도 사실 두 국가의 생산성 차이는 적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생산성 차이를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우 성장 모형 자체가 2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슬라이드만 보고 솔로우 성장 모형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산성 차이를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우 성장 모형을 사용했을 때 예측 결과는 이제 모형의 예측 결과는 이거고요. 예. 차이나의 소득 수준이 US의 1.1배다, 10%나 더 높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1인당 GDP의 비율은 0.25. 자, 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솔로우 성장 모형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솔로우 성장 모형은 투자율이 높은 국가가 1인당 GDP가 높아야 되잖아요. 모형이 잘못된 것인가? 모형이 잘못된 것인가?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두 국가의 생산성이 같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두 국가의 1인당 소득 수준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성의 비율 또는 투자율의 비율이었어요.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두어 번 또 강조를 했는데요. 자, 일부는 이거에 의해서, 나머지 일부는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0.25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만 봤을 때는 이 값이 1.1이에요. 1.2에 2분의 1승을 해주면 이 값이 1.1이었잖아요. 1.1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게 1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돼요. 0.25. 그러려면 이 생산성의 차이가, 그러니까 US의 생산성의 크기가 차이나의 생산성의 크기보다 월등히 크다면, 자, 이걸 역전해 버릴 수 있겠죠. 이건 1보다 큰 값인데 만약에 이 값이 훨씬 더 1보다 작은 값이라면 이 값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US의 생산성이 충분히 높아서 투자율의 차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건 보지 않았으니까요. US의 생산성이 차이나의 생산성보다 월등히 높아서 투자율의 차이를 충분히 상쇄한 것은 아닐까? Yes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나의 생산성보다 US의 생산성이 월등히 높다면 차이나의 투자율이 높다고 해도요. 1인당 GDP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1인당 GDP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성 차이와 투자율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인데, 사실 우리가 두 국가의 소득 비율을 계산을 해서 솔로우 성장 모형과 비교를 할 때 처음에 어떤 가정을 했냐면요. 두 국가가 모두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1인당 GDP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A의 2분의 3승에
S 나누기 델타의 2분의 1승 이걸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GDP 수준이기 때문에 이 식을 여러분 쓰고 싶다면 반드시 어떤 가정을 해야 되냐면요. 이 식을 적용하고 싶은 국가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이잖아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소득 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사실 사용을 했는데 두 나라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US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거부감이 없겠지만 차이나가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가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도 매우 빠른 속도로 자본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문제를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시각을 전 세계로 돌려서 가장 잘 사는 국가,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5개 국가와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이제 5개 국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흥국 경제론에서도 같은 엑서사이즈를 해서 네, 좀 죄송하네요.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5개 국가는 어떤 국가들이냐면요. 제가 강의 노트에 따로 정리를 했는데 혹시 강의 노트를 또 안 보는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카타르, 노르웨이, UAE, 아랍에미레이트 국가죠. 그 다음에 아일랜드와 브루나이. 브루나이는 아시아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와 브루나이는 산유 국가여서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반대로 노르웨이나 이제 아일랜드는 2017년 기준입니다. 또 그래서 뭐 2016년이나 2015년으로 돌아가면 조금 또 다를 수는 있어요. 2017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1인당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5개 국가는 어떤 국가냐면 다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센트럴 아프리칸 리퍼블릭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부룬디, 그리고 DR 콩고, 콩고 민주공화국이에요. 콩고는 두 개의 국가로 콩고라는 이름의 국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퍼블릭 오브 콩고가 하나 있고 DR 콩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베리아 이제 얼마 전에 그 한 5, 6년 전에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고생을 했던 바로 그 국가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제르 5개 국가예요. DR 콩고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DR 콩고는 예전에 이제 유럽 열강의 뭐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가 사실 유럽의 식민지였던 건 맞고요. 그 중에 되게 비참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DR 콩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기에의 식민지였는데요. 그러니까 벨기에 국가가 식민 통치를 했던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가 아니라 그 벨기에 황제인 레오폴드 2세가 있는데 그 개인의 사유지였습니다. 개인이 소유했던 일종의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 용병이라고 하죠. 개인 그 자신의 그 뭐 친위대를 그 콩고에 보내서 실제로 통치를 했고요. 입에 담기 어려운 매우 잔인한 잔인한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좀 고통스러운 식민 유산이 그 국가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지금도 이제 갈등과 분쟁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제가 저기 작년 이맘때 벌써 1년이 넘었군요. 한 1년쯤 전에 그 더 전에 안식년으로 저 미국에 잠깐 있었는데요. 그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거기 있는 초등학교에 잠깐 다녔는데 같은 반 친구 중에 수단에서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수단 친구인데 그 친구의 이제 아빠를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남수단 상황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뭐 여하튼 가장 부유한 5개국과 가장 빈곤한 5개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